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임진왜란. 그 10번째 이야기. 이순신 함대의 두 번째 출전. 거북선의 첫 등장 사천해전입니다. 1592년 6월 26일 임진강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군은 다시 빠르게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고니시의 1군은 평안도로, 가토에이군은 함경도로, 구로다의 3군은 황해도로, 그리고 무리의 4군은 강원도로 향합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의령종함진에서 곽재우 의병장이 이끄는 조선 의병들이 일본 육군을 상대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일본 제6군은 전라도 침공 계획이 좌절되었고 조선 조정은 전라도로부터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일본군 전투 손실은 육군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다른 부대들은 질병이나 나고 또는 의병과의 전투 등으로 인한 소모분이었지요. 한편 일본군 지휘부에서는 조선에 대한 완전 점령이 눈앞에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장기 지배를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합니다. 제3군과 4군을 통합하여 3군이라 칭하고 제5군은 셋으로 나누어 4, 5, 6군으로 칭하고 제6군은 7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7군은 예비대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편제대로 각 군을 각각 조선 팔도에 배정하고 군정을 실시합니다. 조선 팔도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색깔로 구분하여 이름을 짓기도 하지요. 이리하여 조선 팔도는 색깔별로 나뉘어졌고 각 지방마다 군이 배치되어 군정이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남해안에는 외성들을 축조해서 보급과 방어 거점을 만들기도 하였지요. 한편 남해바다에서는 전라주와 수령의 이순신 함대가 제2차 출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출정에는 돌격을 맡은 거북선도 두 척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새벽에 출발한 함대는 하동 섬진강 하구에서 원균의 함대와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총 28척의 함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일본 수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천으로 곧장 나아갔지요. 항해 도중 마주친 일본 전함 한 척을 격침하여 승리를 북돋기도 하였습니다. 사천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일본 함대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에 이순신 함대는 적을 분멸하기로 하고 접근했지요. 이번에는 병력으로나 함선으로나 조선 수군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투였습니다. 조선 수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다가서자 일본 수군은 배를 모두 정박시켜 두고서 육지의 험준한 곳에 단단히 진을 꾸리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마침 쌀물이라 팔목선의 기동이 어려워진 조선군은 일단 후퇴하기로 합니다. 일본 수군은 조선군이 도망가는 줄 알고 유인책에 걸려들고 맙니다. 이순신은 이를 활용하여 팔목선처럼 큰 배가 잘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일본 수군을 유도하지요. 이윽고 해가 지고 일본 함대가 넓은 바다로 나오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0척이 넘는 조선 함대 중 단 2척의 배만이 공격해온 것이었죠.
처음 보는 이 군함은 매우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판옥선에 지붕이 있어 근접전을 예방하는 구조였죠. 거북선은 총통 사격과 화살 공격도 가능했지만 더 엄청난 기능이 있었습니다. 적함의 충돌에서 구멍을 내거나 적함을 스쳐가면 노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노가 한번 파괴되면 함선이 항해불능이 될 뿐만 아니라 사망자나 중상자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거북선이 무지막지하게 돌격해오자 당황한 일본 함대는 진영이 흐트러지며 양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조총을 마구 쏘아대었지만 소나무로 만든 거북선의 지붕은 탄환을 안전하게 막아내었지요. 이렇게 거북선이 길을 내자 그 사이로 판옥선이 따라와 공격하였습니다. 일본 함대는 두 척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타버려 침몰하였습니다. 두 척이 도망가 사척만 깊숙이 들어가자 이순신 함대는 무리한 추격을 포기하고 인근의 모자란 포구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다가 이틀 뒤 새벽을 틈타 도주하려던 나머지 두 척도 분멸시킵니다. 조선 수군의 완벽한 승리였지만 적함에 근접하여 싸웠기 때문에 조총에 맞은 자가 많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후에는 이순신 장군은 무리한 근접 공격은 자제하고 멀리서 총통을 발사하는 전술을 쓰게 되지요.